산세 좋은 해남의 산들이 품고 붉은 황토가 키웠습니다. 방고구마요, 방고구마요. 해남의 대표 주자 고구마는 고구마인 줄 알았어요. 그죠? 빵이 되었죠. 여왕의 과일도 제철입니다. 꽃이 없다고 해서 무화과라는 과일입니다. 해남의 햇빛과 해풍이 키운 쌀은 다시 좋은 술로 거듭납니다. 해남 땅이 키워낸 보물 중의 보물. 황칠이 얻는 것도 힘듭니다. 황금보다 귀하다는 황칠 나무도 있는데요. 엄청 부럽네요. 해남의 맛과 멋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해남의 맛과 멋을 찾아가는 첫 여정. 마산면 오호리에서 시작합니다. 겨울에도 초목이 마르지 않고 벌레가 움츠리지 않는 땅. 일찍이 조선시대의 지리서 택리지는 해남을 이렇게 일컬었지요. 특히 이곳 마산면은 풍요롭기로 손꼽히는 고장입니다. 여기가 마사면 오호리. 오호리. 네, 마사면. 여기 오호리는 뭐가 유명해요? 고구마, 고추 그런 거. 땅 토질이 좋은 게 맞지. 땅 토질이. 고구마가 맛있어. 옛날에는 나 젊고 실버그 저는 해남자 물감자라고 유명했었어 그때는. 물감자. 응, 물감자 해남 아주 유명했었어. 그때는 그렇게 되고 맛있었어. 그런데 그 정자가 없어진 뒤에 이제 또 밤 고구마가 또 유행돼 갖고 또 그런 이제 호박고구마. 다 알려져. 해남 고구마가 하면. 전국 최대 고구마 주산지인 해남. 연간 3만 6천여 톤의 고구마를 550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마산면을 비롯한 인근 5개 면은 붉은 황토밭에서 난 일명 황토 고구마로 더 유명한데요. 해남 물고구마라는 이름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십 종의 품종 개량을 해서 많은 품종들이 지나왔었죠. 해남에서 고구마 농사가 잘 되는 건 풍부한 일조량과 붉은 황토 그리고 남의 해풍 덕분이죠. 달고 맛있다고 바글바글하니 담고. 아따 많이 열었다. 해남 고구마 최고다. 방고구마요, 방고구마요. 와 많이 달렸습니다. 고구마 수확철이면 말 그대로 숨 돌릴 틈이 없지요. 새참 왔어요. 새참 잡수고 왔어요. 고구마 드시고 왔어요. 새참. 아줌마들 이리 오셔. 잡수고 절로. 그래도 잠시 새참으로 출출한 속을 달래보는디요. 뭐 참 과거엔 고구마가 참 고마운 양식이었죠. 아 맛있다. 겨울에 식량. 옛날에는 쌀이 귀해갖고 곡식이 귀해갖고 쌀보다도 무거운 곡식이 귀해갖고 점심은 이걸로 했어요. 방에다 이렇게 막 저장해두고 이건 추우면 썩어버려. 과거의 구황작물에서 어느덧 웰빙 간식이 된 해남 고구마. 그런데요, 최근 해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냥 입소문이 난 고구마가 있단 게요. 참 나오기가 무섭게 완판이 되고 만다는 고구마를 쏙 빼닮은 고구마 빵인데요. 이걸 대체 누가 만들었을란가? 7년 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원조 고구마 빵을 개발해냈다는 이현미 씨. 고구마 빵을 한다 그러니까 아니 고구마도 흔한데 무슨 고구마 빵까지 하냐, 고구마 빵을 하면 나갈까,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철저히 해남 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해남 꿀 고구마만 재료로 쓴다는데요. 1년에 한 25톤 정도 써요. 빵 만들기 시작은 아니 고구마를 왜 굽죠? 군고구마로 빵을 만드는 것이 더 맛있어요. 고구마가 알맞게 잘 구워지면 일일이 껍질을 벗겨 빵 속에 들어갈 고구마 소를 만든 뒤 찐빵처럼 소를 넣어 빚어줍니다. 해남 쌀로 만든 반죽이에요. 고구마 빵에는 밀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해남 쌀로 이루어졌어요. 실제 고구마와 똑같은 모양과 색을 내기 위해 보랏빛의 자색 고구마 가루를 사용한다는군요. 자, 이제 완성된 고구마 빵 반죽을 오븐에 잘 구우기만 하면 해남 고구마를 쏙 빼닮은 고구마 빵 대령이요. 저희가 1년에 이제 쓰는 고구마 양이 굉장히 많아요. 기존 고구마의 그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또 고구마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농가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서로 상생하고 농업의 그 소득도 올라가시고 저도 좋고 해남도 알리고 좋아요. 캬, 주말엔 5,000개나 팔리는 해남의 특산물이 된 고구마빵. 근데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하신 거죠? 해남이 남편 고향인데 해남에도 해남하면 해남 고구마빵 이렇게 그런 빵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고구마빵이 나왔죠. 그럼 지금 남편은 남편 이야기에 더는 말을 잇지 못하는데요. 지금은 제가 혼자 하고 있어요. 18년 전 제빵사였던 남편의 요양을 위해 남편의 고향 해남에 내려온 이현미 씨. 아이고, 결국 남편은 떠났지만 해남을 대표하는 고구마 빵을 만들어 해남을 알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있답니다. 손님은 주로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저는 진짜 처음에 이제 처음으로 보는데 네. 고구마인 줄 알았어요. 그죠? 아니 오늘 처음으로 네,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해남 고구마 빵 맛 어떻습니까? 어때요? 맛있죠. 앞으로도 남편의 고향 해남을 알리는 고구마 빵을 만들고 싶답니다.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해남 농산물을 사용해서 그 농가와 상생하고, 저희의 손님 중에 70, 80%가 다 관광객이세요. 외지에서 오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렇게 기여하고 싶고, 같이 해남하고 이렇게 쭉 상생하고 싶어요. 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남은 넓고 비옥한 논을 가진 곳인데요. 특히 간척으로 농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6단만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는 전국에서 한 4번째, 그러나 간척지 구간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군 단위로서는 최고의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너른 갯벌이 펼쳐진 해남 지역에 간척이 시작된 건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품질이 뛰어났던 해남 쌀은
일본인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는데요. 해남의 좋은 쌀은 좋은 술이 되었습니다. 화산면 해창리에 자리한 이곳 주조장은 일본식 건축물과 정원으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술도가입니다. 일본 시대 때부터 이거 정원이 조성된 게 아니고 이조 말기에 신원구 선생님이라고 1800년도 후반에 재물포조약 할 때 그 한미수교 당사자 도장을 찍었던 분이 여기 암행어사로 3년간 살았어요. 그래 이제 여기 환경이 좋으니까 일본 분들이 여기 틀을 잡아가지고 이제 정미소도 하고 주조장도 하게 됐습니다. 당시 미곡상을 운영하던 일본인 사업가가 이곳에서 일본식 청주를 제조한 게 주조장의 시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곳 주조장의 명물은 바로 일본식 정원. 대개 일본식 정원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라는데요. 이곳에선 주조장을 위해 주신에게 예를 갖춘다는군요. 술을 만들어내니까 모든 뭐 이런 오염도 차단하고 좀 환경도 또 청결하기 위해서 마음의 그 어떤 기원을 하는 의미죠. 예. 주조장을 하기엔 최적의 입지였다는데요. 이게 40년 전에는 여기가 바다였어요. 간철에서 이제 그 대흥사 줄기에서 물이 흐르고 있고 여기 이제 포구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주위에 산물이 많으니까 일본 분이 여기 정착해서 쌀도 도정해서 일본도 가져가고 뭐 또 팔기도 하고 했던 그런 장소죠. 조선시대 해창리는 한양으로 세곡을 보내는 물류의 중심지였죠. 현재는 해남쌀로 막걸리를 만듭니다. 유기농 찹쌀 80%, 유기농 맵쌀 20%, 8대2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 해남에서 생산되는 쌀이고요. 20년 전 해창리 막걸리에 반해 서울에서 내려와 해남이 제2의 고향이 된 오병인 사장. 해남을 대표하는 최고의 막걸리를 위해 과감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막걸리에 대한 그의 진심이 과연 고객들에게 전해지고 있을까요? 일반 막걸리가 맛이 이제 한 겹, 두 겹 정도로만 표현을 한다면 여기는 못해도 한 10겹 정도는 되는 끝맛이 확실히 다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부드러운 자체가 확실히 입안에서 부드럽게 잘 넘어가서 제가 처음 먹었을 때 크림 먹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참 부슬부슬 비 내리는 날이면 참 몹시도 그리워지는 고향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요? 막걸리 한 잔에 파전 한 쪽 어떠실까요? 한편 웅장한 산세 속으로 푸른 생명력을 자랑하는 두륜산 자락. 이 숲에 황금보다 귀한 나무가 있답니다. 이게 황칠나무네요. 여기 안쪽에 황칠이 있는데요. 손끝에 보면 보이시죠? 위에는 우유빛깔이고 아래에는 황금빛깔이에요. 우유빛깔에서 이제 점차 황금색으로 변해갑니다. 이게 고유의 황칠이죠. 얘도 황칠나무이고 쟤도 황칠나무입니다. 황칠나무는 주로 전라남도에서 자생하는 드럼나무과의 나무인데요.
상처가 나면 진액 같은 황칠을 뿜어냅니다. 드른산 일대, 대흥사 주변, 계곡 쪽 이런 쪽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오래됐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인근 완도나 보길도 쪽에 황칠나무보다 인지도가 떨어져서 그런데 역사성은 매우 오래됐다고 보여집니다. 두륜산의 황칠나무는 그 수령이 200~300여 년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해남 황칠은 조선 왕조 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13년 전부터 황칠나무를 재배해온 손석기 씨. 3,000평 규모의 3,000본의 황칠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포닌 성분을 지녀 인삼나무라고도 불리는 황칠나무. 과거에는 주로 도료로, 최근엔 식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방금 채취한 거는 한 2g 정도? 2g이면 뭐 한 1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황칠이 채취하기도 힘들 뿐더러 얻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황금색의 천연 도로로 쓰였던 황칠. 특히 중국의 당태종은 백제에 황칠을 한 갑옷이나 공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는군요. 그만큼 옛날부터 귀하게 여겨졌던 황칠. 가지와 잎도 식용과 약재로 쓰이고 있는데요. 황칠나무 특히 속성수예요. 빨리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들을 일정 전정을 해줘야 수영도 잡히고, 전정한 나무를 가지고 저희들은 백숙도 해먹고 물도 끓여 먹고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동의보감에 따르면 황칠은 안식향이 있어 심신 안정과 피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해남은 최근 황칠나무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지적 표시는 말 그대로 지역 특산물을 인정해 주는 건데, 그 특산물보다는 타 시군 지역보다는 더 우수하다는 그 지리적 이점이 있죠. 그래서 해남 황칠나무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입니다. 지역 대표 브랜드로 해남 황칠나무를 육성한다는 것이죠. 몸에 좋은 황칠나무. 그런데 맛은 어떨까요? 별다른 재료 없이 토종닭의 황칠나무 마늘만 넣고 한두 시간 푹 도와주세요. 황칠나무 특유의 안식 향에 지방을 분해 음식 맛이 한결 깔끔해지는데요. 와우, 고기의 육질도 달라졌습니다. 엄청 부드럽네. 엄청 부드러워. 하하, 그 맛에 취해봅니다. 이번엔 땅끝 마을 송지면 달마산 자락으로 떠납니다. 한반도의 최남단 송지면 땅끝 마을. 해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달마산 자락에 자리 잡은 마을입니다.
이 무렵 송지면엔 이 과일이 지천인데요. 꽃이 없다고 해서 없을 무자 꽃화자를 써서 무화과라는 과일입니다. 지중해 지역이 원산지라는 무화과.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어 여왕의 과일이라고도 불린다는군요. 현재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시설 무화과는 해남군의 특화 작목입니다. 또 해남 지방이다 보니까 빨리 수확이 되니까 더 남들보다 빨리 그 인터넷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무화과 치면 거의 뭐 해남 무화과 일찍 수확이 되니까 많이 유통이 되죠. 저희가 만든 무화과잼인데 무화과를 70%를 넣어가지고 무화과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과육이 살아있고 아주 끈적끈적하니 맛있습니다. 장기 보관이 힘든 무화과는 주로 말리거나 졸여서 먹는데요. 단백질을 분해 고기를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죠. 너무 맛있다. 무화과 엄청나게 요리를 많이 해먹을 수 있죠. 빨갛고 달콤하니까 당도가 높고 그래서 어디 음식에 넣더라도 음식과 잘 어울리고 고기 먹고 나서 후식으로 먹는 것 추천합니다. 해남의 여러 산종 두륜산과 더불어 해남 사람들의 자긍심인 달마산. 오늘은 용담구를 갔다가 도소람을 갔다 와야 되겠다. 두륜산은 어머니의 품이고 달마산은 해남 구민들의 아버지 품 같은 그런 산이죠. 달마산은 멀리서 보면 웅장하고 가까이서 보면 포근한 산으로 통하는데요. 이렇게 적은 힘을 모아서 큰 힘을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바위를 받쳐준다는 의미예요. 캬, 산을 찾는 이들의 마음도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목적지는 기암괴석 끝자락. 작은 암자가 새 집처럼 매달려 있는 곳인데요. 바로 하늘 끝 신비로운 암자인 도솔암입니다. 암자도 암자 마당도 무척이나 아담하네요. 하지만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의 영험한 기도 도량으로 통하지요. 달마도는 벽사의 기능이 있어가지고 오랫도록 그리지를 못합니다. 예, 거침없이 이렇게 그려야지만이 부처님의 가피가 차려서 좋은 기운을 얻을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솔암에서 3년을 보낸 뒤 달마도에 심취하게 됐다는군요. 이곳에 오르면 절로 신비로운 환희심이 생긴답니다. 너무나도 신기했고 이런 게 있다는 자체가 진짜로 좋아요. 여기까지 찾아오는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그만큼 이제 신심이 더 나겠죠. 예, 그만큼 힘든 만큼 마음에서 더 우러나니까 어떤 소원한 바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정상에 올라서니 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와, 야, 좋다 좋아. 한쪽으론 해남의 너른 들녘이 펼쳐지고 또 다른 쪽엔 멀리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이 눈에 들어옵니다. 달마산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을 주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이 산은 제가 힘 닿는 데까지 계속 오를 거고요. 우리 해남 사람들한테 아버지의 산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달마산에 오셔가지고 아주 제가 받은 그 좋은 기의 느낌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마산이 품은 산과 바다,
그곳에서 남도의 진정한 멋을 되새겨 봅니다. 한 번쯤은 들려서 가는 거예요. 식감도 좋고 너무 맛있어요. 만들어 봤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요.